일단 지금은 여기 우리 RPM으로 10단원 수학적 기납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연습장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믿고 일단 가고요.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서머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 10단원에 나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3번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등차 등비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좀 다른 형태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사실은 끝이 아니고요. 이 뒤로도 사실 만들자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내용 정리에 요만큼만 그냥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위에 했던 얘기들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더 계속 설명을 하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말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열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라고. 그죠? 수열을 정의하는 건데 방식이 뭐냐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수열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라는 거고요. 귀납적이라는 말은 물론 국어에서도 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논리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수학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가장 간편하냐면 그냥 너가 다 할 거야. 일일이 대입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귀납적이라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일일이 대입을 해 가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뭔가 규칙을 찾아서 수열이 누구인지 찾아낼 거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가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서 이런 거 했죠. 1, 3, 5, 7, 9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나 AN이 2n-1이야 이렇게 생긴 수열이나 같은 수열이었다고요. 이건 항을 나열한 거고, 이건 일반항이라는 형태로 수열을 나타낸 거고, 사실은 같은 거지만 정의하는 방법만 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랑 얘랑 같은 수열이지만 정의하는 방법이 달랐다면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였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사실은 같은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열은 이 세 가지 표현법은 사실은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던 거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뭐랄까 유용한 거, 써먹기 좋은 거, 그게 누구냐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에요. 일반항. 그죠? 말했지만 수열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규칙성을 파악해서 그래서 10번째 오는 게 누구고 20번째 오는 게 누구고 100번째, 1000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수열 단원의 목표인데, 얘는 뭐예요?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100번째 항이 누군지 1000번째 항이 누군지 대입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녀석이 가장 유용한 형태의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얘로 바꾸려고 노력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일반항 찾는 거 하잖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거 수열의 기납적 정의 원래 누구랑 가까운 거라고, 이거랑 가까운 거였다고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였다고. 근데 해봤자 어차피 다시 AN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차피 얘니까. 그렇다면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즉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항을 나열했다가 다시 일반항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즉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책에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뭐 빼서 식이 나오는 거,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정리했다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보통 수업할 때 8가지로 정리하거든요. 책엔 지금 4가지만 있지만 그 나머지 아이들 중에 몇몇 개는 유형업이라는 곳에 가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거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에 가시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그 네 가지였는데 네 가지를 빠르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거였다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경우예요. 숫자. 이거 좀 한글로 쓰기 그렇다, 그죠? D라고 씁시다. 어차피 얘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빼서 숫자가 나오는 거. 지금 요거 딱 그거 얘기하는 거지. an 더하기 1이 an에다 2를 더했다는 건 an 좌변 넘겨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숫자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는 빼서 숫자가 되는 경우라면 우린 뭔지 안다고. 아하, 등차 수열이구나.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니까 차이가 항상 숫자로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오는 숫자가 공차의 역할을 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수열인지만 알면, 즉,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공차랑 초항 찾아서 일반항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초항은 어차피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쳐다보자마자 저게 공차구나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조금 쉬운 걸로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한 게 숫자인 거죠. 이 경우도 무슨 수열인지 우리 바로 알아요. 왜냐면 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나누어서 항상 일정한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의 정의죠. 비율이 일정한 거. 비율이 동등한 수열, 그래서 등비수열 이렇게 불렀다고요. 요 숫자 R이 공비의 역할을 하는 숫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더 있었는데 이 둘은 이름은 없지만 푸는 방법은 우리 알고 있었어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얘처럼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식인데 요 식을 n에 관한 식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fn 이렇게 쓸게요. 얘는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항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구했었어요. 이게 결론이니까 당연히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들어있었었냐면 제가 수열의 합 설명할 때 그때 비슷한 원리를 이용했었었는데 둘이 빼서 식이 되는 경우에 뭐 하자고 했냐면 1부터 순서대로 넣어보자 그랬어요. 왜? n 더하기 1이고 n이야.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싹싹싹 지워질 거라고요. 1부터 넣어보면 A2에서 A1을 뺀 건 F1, A3에서 A2를 뺀 건 F2, A4에서 A3을 빼면 F3 등등등 해서 n-1까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n이 아니라 n-1 그럼 얘는 an이 될 거고 얘는 am-1이 될 거고 얘도 fn-1이 되겠죠? 그래서 an 빼기 an-1이 f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싹 다 더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수열의 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요렇게 둘이 소거되겠죠? 요렇게도 소거되고요. 요렇게도 소거되고 얘까지 소거됩니다. 가운데는 순서대로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날아갈 거예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an 하고요. a1 요거 하나랑 요거 맨 마지막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을 거고 우변은 어때? F1, F2, F3, Fn-1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A1만 우변으로 넘기시면 제가 위에다 써놓은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이미지 빡 떠올린 다음에 요 녀석이 한 번에 떠오르면 돼요. 봐봐, 말했죠.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다시 일반항을 찾는 건데
몇몇 특수한 경우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한 번에 생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엔 굳이 항을 나열하지 말고 바로 일반항을 찾자는 거야. 한 줄, 두 줄 만에. 책에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정도는 그냥 바로 AN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바로 AN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빼서 식이 나오는 경우면, 뺐다고? 그러니까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가운데 싹 지워지면 AN, A1 남을 거고 우변은 시그마로 처리하시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걸로 그 다음 건 누구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인데 짬뽕이죠. 나누어서 숫자가 되면 등비수열인데 나누어서 식이라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아니죠. 근데 요 위에서 우리 풀었던 방식을 좀 차용해서 오면 요 위에는 어때요? AN 더하기 1이랑 AN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부터 넣어서 다 더했다고요. 얘는요. AN 더하기 1이랑 AN이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면 약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 바로 찾아보면 결론이 뭐다? A1에다가 F1, F2, F3 해서 N-1까지 곱한 거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AN 일반항이 되는 거라고요. 위에서는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A1에다가 F1, F2, F3, F4, Fn-1까지 더하는 거죠. 근데 더하는 건 우리가 시그마란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밑에는요.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그냥 A1에다가 그 다음 순서대로 차곡차곡 다 곱할 건데 곱하는 건 우리가 기호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도 요거랑 비슷해요. 얘는 빼기니까 다 더하는 거고 얘는 나누기니까 다 곱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여기 있는 네 가지 외에 다른 형태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봐봐. 이 네 가지는 원래 뭐 하는 거라고? 여기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그냥 한 번 아니면 두 번 만에 일반항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갈 수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줄줄이 나열해서 규칙을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 단원에서만큼은 그렇게 푸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순진하게 정말로 요거 딱 4개 외에는 다 노가다냐 그건 아니에요. 약간 좀 뭐랄까 치환을 한다던가 뭐 역수를 취한다던가 어쨌든 한두 번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오긴 할 건데 그 변형하는 과정이 조금 헷갈리고 어렵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4개에다가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완료하시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노가다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 RPM 책에 보시면 유형업의 유형 9번이거든요. 요 유형 9번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특수한 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같이 볼까요? 이거 이제 칠판 지울게요. 책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유형 9번에 보시면 특수한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꼴이 아닌 경우에는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래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오죠. 아니면 주어진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일반항을 구하래요.
근데 이걸 변형해야 되는 건지 순서대로 대입해야 되는 건지를 아직 구분은 좀 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밑에 있는 예제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했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긴 할 거라만 좀 이따가 기본적으로는 귀납적 정의라는 것 자체가 유형이 정해져 있는 꼴이 아닌 경우 그게 아니고 진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좀 특수한 경우인 거라고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노가다 해서 규칙 찾는 거. 이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약간 특별한 거고 걔네들이 아니면 다시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일반학 찾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본 김에 그럼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질문했던 것도 있는데 잠시만요. 질문했던 문제 중에 1155번 질문한 거 먼저 보고 갑시다. 1155번입니다. 요 녀석부터 좀 보고 갈게요. A1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N 더하기 1이랑 AN인데 요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이죠? 요거 조금 흐려서 제가 밑에다가 다시 쓰긴 할게요. 여러분 책 있으니까 책이랑 연습장 펴놓고 같이 보세요. A1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식 자체는 루트 n 더하기 2 AN 더하기 1이 루트 n 더하기 1 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정리했던 거 제가 칠판에 이렇게 4개 정리한 거 있죠. 걔네들을 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던가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누던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보시면 AN 더하기 1이 있고 AN이 있어요. 이거 둘 뭐 해야 돼? 나누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약간 바꿔보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하는 거고요. 즉 얘를 좌변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요 루트 n 더하기 2가 우변으로 넘어오겠죠? 루트 n 더하기 1 나누기 n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왠지 나누기라는 이 기호가 이제는 좀 어색하죠? 이건 뭐 초딩 때나 쓰는 거지 우린 다 유리식 쓸 수 있고 유리수 아는데 그래서 요것도요 요령인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굳이 꼭 나누기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분수, 유리식처럼 쓰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요거를 요렇게 쓸 거야. AN 분의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여기다 루트 여기다 루트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지금 뭐 쓴 건지 되죠? 나누기를 분모로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나누기로 연결한 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구나가 되고 뭐 한다고?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곱한다고요. 그 곱하는 과정도 좀 헷갈리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유리식이야. 나누기로 연결됐죠? 제가 이쪽에다 쓸게요. 1부터 순서대로 넣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A1분의 A2예요. 이게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그 다음 2를 넣으면 A2분의 A3인데 걔를 여기다 쓸 거야. A2분의 A3요. 그 다음 2를 넣으면 루트 4분의 루트 3. 아 이거 루트 4, 2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지금 약분할 건데 이거 굳이 2로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루트 4로 내비두세요. 그 다음 3 대입하시면 A3분의 A4고요.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4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해서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우리는 AN을 찾는 중이니까 AN은 요 n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n-1 대입하면 an-1 an 되겠죠? an-1분의 an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오른쪽도
루트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뭐 한다고? 좌변끼리 우변끼리 다 곱한다고요. 그럼 얘는 a2, a3, a4, an-1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게 a1분의 an 얘가 남고요. 우변은 루트 3이 우연히 약분돼요. 얘도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니까 남는 건 분모에 루트 n 더하기 1 분자의 루트 2 이렇게 하나만 남겠네요. 그쵸?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요거요. 1은 우변으로 넘겨봤자 어차피 1이니까 결론 뭐다? A에는 그냥 한 번에 씁시다. 루트 n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생겼더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반항이 찾아지고요. 그 다음은 뭐 하래? AK랑 AK 플러스 1 곱해서 제곱하래요. AK랑 AK 플러스 1 구하면 되지. AK는 n에다 K 대입한 거네요. 루트 K 더하기 1분의 2. AK 플러스 1은요. n 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거죠. n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AK랑 AK 플러스 1을 곱하면 분모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루트. 좀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는 루트 2, 루트니까 그냥 2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얘가 AK, AK 플러스 1을 곱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하래요? 이거 제곱하래. 그리고 다 더하래.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5까지 저거 제곱해서 그냥 바로 쓸게요. 분모에 K 플러스 1 루트는 사라졌다고요. 제곱해서 분자는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를 제곱할 거니까 4가 될 거예요. 시그마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는데 이제 그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 수열의 합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죠. 시그마 뒤에 오는 게 등차인지 모시고 아니에요. 등비인지 모시고 아니잖아요. 지수식이 아니니까.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보시고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 아니라고요.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연쇄 소거되는 것밖에 없다. 보아하니 K 플러스 1, K 플러스 2예요. 분모에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뭐 하면 된다고? 부분 분수를 쪼개면 된다고요.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거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4는 밖으로 던질 거예요. 4 K가 1에서부터 15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그 앞에서 연습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원한 대로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예요. 1 차이 나는 거 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순서대로 써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 뭘? 가운데 다 지워지고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가운데 다 지워지고 맨 앞에 한 개 남고 맨 뒤에도 한 개 남을 거예요. 한 개라는 건 맨 앞에 건 1 집어넣은 거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생긴 거. 맨 뒤에 건 끝에 거 15 넣은 거 중에 뒤에 게 남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남을 거라고요. 숫자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4 곱하기 분모가 34분의 17에서 2 뺄 거라서 15 이렇게 생겼고요. 약분해 보시면 17분의 3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굳이 15인 이유가 있나?
15여야 했었고 좀 예쁜 숫자 많을 텐데. 됐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현장에 앉아 있으면 글씨를 좀 작게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좀 넓게 크게 쓰려다 보니까 칠판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바닥에 다 쓰진 못했는데 그렇다고 어렵거나 길어서 못 쓴 게 아니라 AN 찾아가는데 한 바닥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라서 제가 푸는 방법을 다 설명하느라 이렇게 된 거지,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연습장 진짜 조금만 쓰셔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렵게 생겼지만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걸 눈치채야 되고, 눈치채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야. AN 더하기 1이랑 AN이 있는데 이거 둘을 빼기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시고, 앞에 개수가 다르니까 빼기로 연결할 수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로 연결해보니 식이 나왔네. 그럼 그냥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운 좋게 우변도 이렇게 약분이 되는데 우변이 이렇게 약분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진짜 손으로 막 노가다 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55번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59번입니다. 수열 AN이 A1이 4고 AN 더하기 1은 3, A1부터 AN까지 합인데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A1부터 AN까지 합을 기호로 쓰면 뭐 시그마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S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써보면 A1이 4고 AN 더하기 1이 3SN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 건 A9입니다. A랑 S가 하나의 시기에 좀 섞여 있거든요. A랑 S가 하나의 관계식으로 섞여 있을 땐 하나로 통일하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A로 다 통일을 하든 S로 다 통일을 하든. 근데 구하라고 한 게 A9야.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식도 A로 통일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뭐 A로 통일을 하든 S로 통일을 하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식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SN에서 SN-1 빼서 AN 찾는 거. 그죠? 그럼 얘도 지금 SN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럼 좌변에 누가 남을 거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남을 거고, 우변은 3SN에서 3SN-1 뺄 거니까 3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죠? 그리고 이렇게 식 만들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에다 1은 넣을 수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A 2 이상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정리만 하면 되죠. 이제 이 AN 우변 넘기면 AN 더하기 1이 4AN 이렇게 생겼대요. 보면 알죠? 뭔 수열이다. 제가 무슨 수열이다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좀 답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뭔 수열인지 알겠죠? 예. 굳이 막 써보자면 이런 거잖아.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누었더니 4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4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라고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확인은 하고 가야 돼요. N이 2 이상이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 A2에다 4를 곱해서 A3를 만들 수 있어요. A3에다 4를 곱하면 A4가 되고요. A4에 4를 곱하면 A5가 돼요. 그런데 A1에다 4를 곱해서 A2가 되는지는 모른다고.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식은 N에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A1에다 4를 곱해서 A2가 되는지는 n에다 1을 집어넣어 봐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식에는 1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낸 식에다가 실제로 A1도 이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손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순서는 이거예요. A1이 4라고 주어졌고요. 일단 A2를 찾아볼 건데 A2라는 건 여기 n에다 1 집어넣은 거지. A2는 여기다 볼까요? A2는 3S1하고 같거든요. 근데 S1은 또 누구랑 같으냐면 A1하고 같아요. 근데 A1이 얼마랬어? 4랬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봐, A1이랑 A2는 공비가 4인 등비수열 아니에요.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런 소리인데 A1이 4래,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항이 나열이 될 건데 우리가 찾은 요 식은요. A2에서 A3로 갈 때 4를 곱한대. 여기서도 4를 곱한대. 여기서도 4를 곱한대. 영원히 4를 곱한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1위로 갈 때는 3이 곱해진다고요. 계산을 해보니. 우리 왜 SN으로 AN 찾을 때도 A1은 따로 찾죠, 원래. 물론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면 하나로 포섭해서 AN이 이거야 한 줄에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AN이 뭐야 라고 해놓고 그건 두 번째 항부터고 A1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2부터는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고 A1은 혼자 삐꾸난 녀석이야 그런 소리예요. 그럼 자 일반항을 굳이 써보자면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A2는 우리 방금 찾은 것처럼 12예요. 그 이유는 어때? 계속해서 4를 곱하거든요. 자, 내가 여기에 와서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원래 AN은 어떻게 구했어요? 등비수열의 경우에 일반적인 등비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었거든요. 얘는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기 시작해요. 요 AN은 출발이 A1이 아니라 A2라고. 여기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겠어요? n-2개 곱해야 돼요. n-1개가 아니고 n-2개 곱한다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공비를 n-1개 곱할 건데 얘는 혼자 삐꾸난 녀석이라 이거 빼고 얘부터 출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 대신에 공비도 하나 적게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일반항을 찾을 거란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AN은 누구냐면 A2가 12고요. 공비 우리 아까 얼마라고 찾았어요? 4라고 찾았죠. 4의 n-2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 일반항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 단 A1은 4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AN 일반항이 될 거고요. 구하라고 한 건 A9래. 그래서 A9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9 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A1이 이거고 A9는 이거 따라갈 거니까 12에다가 4를 7개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생긴 녀석 찾아보면 요거는 3 곱하기 4니까 3에다가 2를 2개 곱한 거고요. 얘는 2가 총 14개 곱해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3에다가 2가 16개 곱해져 있는 거더라 라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에서 할 포인트는 뭐였냐면 A랑 S가 섞여 있대. 하나의 식으로 만들 거야. 이건 뭐 몇 번 해보시면 금방 될 건데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이거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할 때부터 했던 건데도 여전히 헷갈려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SN에서 SM-1을 빼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항상 요 식에 1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이렇게 생긴 거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찾을 거야 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항을 따로 찾겠다는 건 나와 있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부터만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 두 번째 항을 손으로 따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따로 구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도 이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줌 어플 가지고 설명할 때 다시 질문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수업 끝나고 웬만하면 오늘 중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다시 다 봐드릴게요. 그리고 봐야 될 건 요 유형 9번이에요. 요거 오늘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쉴게요. 유형 9번 보시면 수열 AN이 요거는 문제가 총 3개 달려있는데 그 3개 중에 제가 다 풀면 재미없겠죠? 다 풀어야 되나? 2개만 할게요. 하나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1168번이에요. AN이 A1은 1이고요. AN 더하기 1이 A1이랑 2A2, 3A3, NAN을 더한대요. 우변에 요 땡땡땡이라는 표시가 있죠. 요 땡땡땡이라는 표시는 그냥 간략하게 나타내자고 저렇게 한 건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저게 들어있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땡땡땡을 시그마로 일단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문제에 써있는 자 AN 더하기 1이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해서 N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우변에 있는 땡땡땡 요거를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첫 번째 항, 요거 두 번째 항, 요거 세 번째 항, 이거 n번째 항이니까 중간에 k번째 항으로 누가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k번째는 k 곱하기 ak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래야 요 k 자리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n 넣은 거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변이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an 더하기 1이라는 게 글자 이름이야.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a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냥 식을 간략히 나타낸 것에 불과해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물론 우변이 그 SN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SN은 앞에 개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우변도 SN은 아니지만 항들을 막 더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예제 풀었던 AN이랑 SN이 섞여 있는 그 관계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무슨 소리냐면 요 N 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해서 둘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가 없어지거든요. AN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 A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지금 뭐 한 건지 되죠? 요 N 자리에다가 N-1 넣은 거예요. SN에서 Sn-1 빼서 AN 찾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짓을 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하면 시그마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둘이 빼보면 좌변은 AN에서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되고요. 우변은 K에 1부터 N까지 넣은 거에서 N-1까지 넣은 걸 뺀 거니까 K에 N 집어넣은 거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N, AN 이렇게 생긴 녀석만 우변에 남는다고. 그죠?
물론 얘도 우리 조금 전에 예제 풀었던 것처럼 n-1이라는 것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조건이 하나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오른쪽으로 보내서 모아야겠죠? an 더하기 1이라는 건 n 더하기 1에 an 이렇게 생겼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이거 둘이 뺄 순 없지. 앞에 개수가 달렸으니까 둘이 나눌 수 있죠. 나누는 것도 좀 편하게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an 분의 an 더하기 1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더라. 나눠서 식이 나왔대요. 뭐 하래?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곱하래요. 그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보통 확통한 친구들은 배웠을 거고 여러분 1학년 때 그거 하죠? 수열 조합.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1부터 순서대로 넣어보면 A1분의 A2는 2고요. 2 넣으시면 A2분의 A3는 3이고요. A3분의 A4는 4예요. 해서 n-1 집어넣으시면 an-1분의 an은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곱하시면 좌변은 요렇게 다 날아가죠? 그래서 a1분의 an이 좌변에 남을 거고요. 우변은 2부터 n까지 그냥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건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그냥 n 팩토리얼인 거지. 오랜만에 보죠? 이거 그냥 기호예요.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다 곱했다고. 팩토리얼 너무 좀 한국 발음 같은가? 됐죠? A1분의 AN이 n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A1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어서 무시해도 되죠. 결국 누구다? AN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결론이 난다고요. 그죠? 이게 일반항인 거고 물론 요거 말했죠. 두 번째 항 이상부터 라고 했거든요. A1 따로 찾으셔야 되는데 A1이 어차피 1이에요. 잠깐만. 쭉쭉쭉 가면, 됐죠? A2도 한번 찾아볼까요? A2를 찾아서 실제로 2인지를 보면, 혹시 지금 소리 들어가나요? 알려줘. 깜짝 놀랐죠? 우리 옆방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A2를 찾으면 얼마죠? A2를 찾으면 A1은 1이고 A2는 1에서 1까지면 1인데 A3은 잠깐만 뭐 이상한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됐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3분 전으로 롤백. 방송 수업의 문제는 이거죠. 이거 남을 거 아니야. 에이. 됐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 생겼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실수를 하는데, 그죠? 이렇게 찾은 애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A1분의 A2를 찾으면 안 되었죠. 그건 찾으면 안 되는 거죠. A2부터 갔어야죠. 이거부터 출발했어야 돼요. 아까 차이가 뭐였냐면 A1분의 A2가 2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A1분의 A2가 2가 아니에요.
A1과 A2는 이 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녀석이 아니에요. 이 식엔 1은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2부터 넣어보면 A2분의 A3가 3이고요. 또 A3분의 A4는 4예요. 해서 AN-1분의 AN은 N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까 했던 거랑 요 앞에만 다른 거예요. A1분의 A2, 1분의 2 아니고 그거 빼고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해서 또 변끼리 곱하시면 이렇게 싹싹싹 날아가서 아까랑 다른 건 좌변에 A2분의 AN이 남아요. 우변은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N까지 곱한 녀석이 남아요. 그래서 A2를 우변으로 넘길 건데 A2는 원래 식에 집어넣어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봐요. N 자리에다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할까요? N 자리에다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A2가 되고요. 우변은 A1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냐면 1, A1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A1으로 끝나요. A2랑 A1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A2의 값도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N은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n까지 곱한 녀석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이 안 되죠. 2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2분의 2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2를 하나 곱하고요. 2분의 1을 하나 곱해요. 그래서 요만큼은 팩토리얼 될 거니까 2분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게 AN입니다. 아까랑 좀 다르게 생겼죠? 물론 다시 요거는 두 번째 이상부터고요. 첫 번째는 1이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이거예요. 써보면 AN이라는 건 2분의 n 팩토리얼 n이 2 이상일 때 A1은 따로 찾아서 1이야. 이게 일반항 AN이고 구하라고 한 건 A19랑 A30이에요. 왜 이러지? A29랑 A32예요. 그래서 29 넣고 30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30 하나만 남겠죠. 팩토리얼이니까 쫙 다 약분돼서 30 하나만 남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요것도 되게 많이 보이는 녀석이거든요. 종종 나오는 녀석이에요. 뭐가냐면 그냥 A1, A2, A3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 해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 거 요거. 근데 구하는 과정은 SN에서 SM-1 빼는 거랑 약간 비슷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또 5점을 남겼군.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잠깐 쉽시다.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거 잘 풀어야 진짜 약간 좀 아이고 수열 AN이 A1은 1이고 AN 더하기 1이랑 AN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거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의 n승. 혹시 점화식에서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이 섞여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1의 n승 얘가 보이시면 이건 진짜 혹시 몰라서 1% 빼는 건데 99%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상악함수의 사인이 아니고 표시예요. 시그널이야. 이거 노가다 하세요 라는 시그널이에요. 마이너스 1의 n승은 무조건 노가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가다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인 거랑 방금 얘기한 삼각함수 있죠?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애들도 왜냐면 순환이 되잖아요. n에다 1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인도 마찬가지야. 이상한 거 주지 않고요. 뭐 사인 2분의 n파이 이런 거 준다고 그러면 1빵 마일빵 1빵 마일빵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노가다를 해서 규칙을 찾아야 될 녀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가다 해서 규칙 찾는 거예요. 일반항 찾는 것도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노가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더하기라는 거. an 더하기 1에서 an을 우리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거나 나누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운 녀석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유형 중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노가다 한다. 되죠? 그래서 1부터 넣을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A2랑 A1을 더했더니 n에다 1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A1이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A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약간 마음이 놓이는 노가다죠? 다른 거 없어. 그냥 순지랑 이렇게 푸는 거예요. A3에다가 A2를 더할 거예요. A2가 얼마였다? 근데 이게 지금 n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우변은 1인데 A2가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2였다고. 넘어가면 얼마겠어요? A3는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A4에다가 A3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런데 A3이 아까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요 우변 넘어가면 A4는 마이너스, 보이잖아요? 예? 하나 더 해? A5 더하기 A4는 1 되겠죠? A4 우변으로 넘어갈 거니까 A5는 예상한 대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하. 뿔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씩 커지는구나. 되죠? 짝수는 음수, 홀수는 양수. 답 나왔네. A15는 그냥 15 아니면 마이너스 15, 홀수니까 그냥 15. 되죠? 15. A20은 마이너스 20, A25는 다시 그냥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죠? 쉽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1의 n승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고요. 이 더하기도 사실상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것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요것도 푸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보다는 요 녀석 제가 왠지 파란색을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빨간색을 강조하는 거예요. 얘입니다. 얘가 노가다 하세요 라는 표시예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70번은 여러분이 직접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지금 몇 시니? 20분? 잠깐 쉴 텐데요. 쉬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 아까 얘기 들은 어플 있죠? 줌 클라우드 미팅. 그 어플을 좀 아직 설치 안 하신 분은 설치하시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제가 단톡방으로 이제 대화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 카메라를 그 화상 채팅하는 어플에 갖다가 끼워 넣었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는 잠깐 멈출 겁니다. 요거 멈췄다가 12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남은 1시간 동안 제가 뭐 할 거냐면 한 명씩 오늘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제가 한 명씩 만나서 공부한 거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질문 받을 거예요.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독서실이시면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집이면 말해도 되잖아요. 뭐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은섭이도 병원이라 불편하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저 단톡방에서 계속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1대1로 카톡으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요 영상은 잠깐 끄도록 하고 아마 그냥 아예 스트림을 종료할 거여서 이따 12시 반에 또 수업하는 건 주소가 또 바뀔 거예요. 그거 역시나 단톡방에다 제가 공지를 할게요. 해서 쉬는 거는 우리 평소처럼 딱 12시부터 쉬는 걸로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 숙제했던 거 다 못한 거 있으시면 마저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그렇게 12시까지 어쨌든 앉아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리 뜨지 마세요. 제가 무작위로 불러서 그 줌 어플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자리 뜨지 말고 가만 앉아 계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시 이야기합시다.